해보죠. 그 다음에 그 영상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오늘 내 아침 목소리는 어떠냐? 괜찮냐? 그냥 들어. 뭐 같이 졸지 말고 졸면 영상 한 번씩 보고. 그 스텝 2는 내가 영상 공유해 줬잖아요. 링크별로.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일단 공수원은 다 맞으니까 그거 보면서 좀 정리해. 우리 140번부터 봅시다. 오늘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2시간은 풀타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만 뭐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140번입니다. 보자. 이런 거 숫자는 잘해야 돼. 뭐 언젠가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숫자 나오면 그 뭘 치환할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나야 선생이니까 답지도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 거 아니야? 답지는 80으로인가? 80으로 X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로 치환해 봤죠. 어차피 해설지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뭘로 니가들이 치환할 건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80으로 나눴고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죠. 그럼 너희들이 뭘 X로 둘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80과 여기에는 이 3의 거듭제곱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지. 그 주안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와도 돼. 아니 그냥 책상 자체를. 아 그렇지. 지그재그로 앉으라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3의 4제곱 나오면 81이니까 이 녀석 넣으시면 되는데 얘를 X로 둘 건지 얘를 X로 둘 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해설지는 얘를 X로 뒀고요. 나는 얘를 X로 뒀습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2 곱하기 얼마냐? 3의 4제곱에 몇 제곱이라 했냐? 19제곱에 곱하기 3의 세제곱에 얘가 81 빼기 1에다가 그 다음에 Q에다가 나머지가 R이죠. 그래서 얘를 내가 X로 두고 나머지 대입하면 요 R이 얼마가 바로 나와버리냐면 54가 나오는데 그 조심할 거는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원래 나머지라고 하는 게요. 79 아니에요? 뭐라고? 3의 79제곱 아니에요? 3회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아 여기? 네. 그래서 여기 R이 54가 나오는데 이건 답이 이제 워낙 쉽게 나온 거니까 54가 나오는 거지. 뭐 사이에 있어 버리니까 R이 0과 80 사이에 있어 버리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음수가 나오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되죠. 음수 나오면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다 1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X에다가 X를 얼마로 치환해? 81로 이렇게 딱 치환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54 X의 19제곱은 X-1의 QX 더하기 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죠. 간단한 건데 여기 뒤에 숫자 바뀌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건 빨리빨리 갑시다. 그 141번은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좀 쉬워하진 않습니다. 잘 안 보이던데 졸려가지고 그랬나? 어제 문제 푸는데 졸리더라고. 지금 니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졸리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수업이 다 끝났는데 졸리더라고. 자, 봐볼까요? 141번입니다. 141번은 우선은 이 공식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쓴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썼지 한번 뭐 이게 3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 마삼 뭐 이거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공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합과 두수의 곱의 합과 세수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일단은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N이 세수의 서로 다른 N의 개를 택해가지고 N개를 택해가지고 그렇죠? 2개 이상이네요. 어렵게 표현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A1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2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몇 개냐?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를 택하는 건데 여기가 아니다. 서로 다른 N개를 택하는 거지 3개에서. 그러니까 3개에서 N개 택하는 거니까 2개 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잠깐만 우리가 컨비네이션 나중에 배우잖아. 그치? 컨비네이션 안 배우더라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두 개만 택하면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99 더하기 99 곱하기 999 더하기 999 곱하기 9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A3는 3개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지금 싹 다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눌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다 더한 애들도 있고 실제로 다 더한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쓴 애도 있겠죠.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0 빼기 1, 10 빼기 1,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거 다 전개해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의 배수는 다 제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내가 써놓은 식이 뭐냐? 얘죠, 얘. 얘가 지금 세 수의 합이고요. 두 수의 곱의 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거를 지금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얘를 A, B, C라고 이렇게 살짝만 숫자 너무 많아서 치환을 하면 지금 저 식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C가 있고, 저 녀석이 세 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X의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X의 제곱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다가 X에다가 ABC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러니까 세수의 합, 두수의 곱의 합, 세수의 곱 하면 저런 게 있었지 라는 게 떠오르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그냥 X에다 1 대입하면 돼. X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하죠. 얘가 어떻게 돼?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얘는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하려고 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99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죠. 99 요거 A2죠. 이게 A1이고 이게 A2죠. 그 다음에 더하기 ABC 이렇게 해서 이게 A3입니다. 그러면 A1, A2, A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 녀석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9였으니까 10이 되고, 얘는 100이 되고, 얘는 100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요 녀석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값에서 2를 뺀 거하고 똑같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이게 동그라미 몇 개야? 5, 6개 빼기 얼마? 2라고 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1000으로 나눈 것과 같아. 이건 직접 나눠야 돼. 직접 나누셔야 돼요. 9가 몇 개 있냐? 9, 9, 9, 9, 9. 5개 있으면 되는 거야? 틀린 말해. 나머지 얼마냐? 999?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확인하면. 뭐 틀렸어? 이게. 여기 A가 9, 얘가 99, 얘가 999.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알았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목이야. 5개냐? 5개인 것 같은데? 그치? 6개야 이게 9가 나오는 거지? 아니 6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잘 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봐봐. 저게 안 떠오른다고 저렇게 그냥 무조건 놔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계산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뭘 계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려나? 그러진 않겠지? 그냥 알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안 떠오를 가능성 되게 크죠? 근데 이거 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떠오릅니다. 알았죠? 그러면 문장에서 막 어떻게든 막 해보겠죠? 고민은 살짝 되겠죠? 근데 A1 같은 경우는 나머지 따로 나오고, A2
따로 구하고 A3 따로 구해서 뭐 하면 막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뭐 사실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답 맞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잘 봐봐. 10분 늦는다 그랬는데. 너 연조립제법 알아? 연속한 조립제법. 고쟁이 스텝 2 마지막 문제. 스텝 2 마지막 문제. 스텝 2 마지막 문제가 연속한 조립제법인 것 같던데. 그쵸. 스텝 2 마지막 문제가 연속한 조립제법인데. 연속한 조립제법이, 조립제법 여러 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알아요? 알면 좋겠는데. 연속한 조립제법. 잠깐, 알고 있니? 연속한 조립제법? 그 문제, 잠깐, 보고 갈까, 그래도? 이거 풀 때, 139번 풀 때, 이거 연속한 조립제법으로 푸시죠? 그냥 막 이렇게 풀지 않아? 나 하나도 안 써놨다. 3,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한 다음에, 싹 한 다음에. 물론,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계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죠? 얼마냐?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0이야? 1이야? 얘가 뭐다? D다. 뭐 이렇게 푸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이쪽에 나오는 거. 이렇게 잡아내고. 얘가 이제 C가 되고.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39번이 푸는 게 연속한 조립제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연속한 조립제법은 뭐냐면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새롭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변형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변형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라고 하면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얘가 fx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f의 플러스라서 딱 좋진 않다. 1이라 딱 마음에 안 드네. 어느 게 좋지? 빼기여야 되는데 빼기면 딱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x-1의 세제곱에다가 b의 x-1의 제곱에다가 c의 x-1에다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내가 f의 예를 들어서 1.1 구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 1.1을 여기다 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1.1 들어가면 0.1이 되거든. 0.1의 세제곱 0.1의 제곱 0.1이 돼서 계산하기 편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산수할 때 굳이 이런 문제가 있어. 연속한 조립제법을 사용해 가지고 함수값을 내가 구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풀어보셨을 겁니다. 유형서 잘 보시면. 근데 우리 지금 고쟁이에는 그런 문제는 없더라고요. 앞에가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연속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연속한 조립제법 쓰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기는 해야 돼. 얘를 봐봐. 원래는 연속한 조립제법에서 f의 55 같은 거를 구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잖아. 그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면 얘네들이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 10의 거듭제곱꼴. 10의 거듭제곱꼴이 내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a 곱하기 10의 n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n-1제곱 더하기 c 곱하기 10의 n-2제곱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10의 거듭제곱꼴이라고 해.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각 자리의 숫자 합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오고 그 숫자를 내가 정확하게 빨리빨리 알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목표 자체는 째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뭘로 풀지 고민을 해봐. 당연히 우리 해설지는 얘가 당연히 원칙이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첫 번째가. 그래서 이 풀이가 먼저 나와. 그러면 저 풀이를 하려면 55가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럼 55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55가 들어갔는데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뭐냐? 10이잖아 저게. 그치 10이잖아. 그러면 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냐면 5분의 1x 빼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돼. 5분의 1x 빼기 1 이해되냐? 잠깐만.
5분의 1x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여기 x에다 내가 55를 딱 집어넣으면 걔가 뭘로 바뀌어버려? 10으로 바뀌는 거야. 잠깐 이해됐니? 왜 이런 거지 같은 걸 만들었는지 알겠지? 이걸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거라는 거야.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물론 다른 문제는 좀 쉬운 것도 많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2.1이야. 그러면 x-2로 그냥 바꾸면 돼. 이건 쉬워. 왜? x-2로 바꾼 다음에 2.1을 넣으면 0.1의 거듭제곱, 0.1의 거듭제곱. 어쨌든 얘도 10의 거듭제곱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바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스텝 3에 나오긴 살짝 애매하긴 하지. 요 정도가 스텝 3에 나오기는 그냥 유형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야, 이거 그럼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얼마 필요한 거야? 5분의 1x-1이니까 0 되게 하는 값이 5죠. 그러니까 5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는 거야, 쟤를. 그래서 저 fx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14, 67, 마이너스 105 이렇게 하고 조립제법을 한번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5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이 되고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0이 됩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쓱 되죠.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죠. 5로 갑니다. 5가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죠. 5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한 번 더 쓸까요? 그래서 5를 쓰고, 그 다음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1이 되죠. 이 녀석은 너희들이 조립제법의 그 특징을 알겠지만, 이 조립제법의 특징은 이렇게 쓰죠. fx가 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얼마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혹시 알고 있죠? 이렇게 거꾸로 간다. 그래서 x-5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야? x-5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x-5 더하기 5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조립제법은 이렇게 쓰이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만 조심해야 될 게, 근데 우리는 이런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수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a 5분의 1x-1의 세제곱 더하기 b 5분의 1x-1의 제곱 더하기 c 5분의 1x-1 플러스 5 d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얘가 필요한 거야. 와, 빨리 왔다. 자, 이게 필요한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a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 얼마니? 근데 위에 식 아래 식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식 아래 식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식 아래 식.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형돼야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얘가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 나는 55를 넣을 거거든.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여기다 넣을 거야, 55를. 여기다 55 넣어봐. 55란다. 여기다 55를 넣을 거니까 a를 구해봐. 라고 하면 125분의 1이 1이 돼야 되는 거지. 125분의 a가 1 되어야 돼.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5가 돼야 되지. 잠깐 이해됐니? 이해됐어? 요게 1인데 여기가 지금 요게 125분의 1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녀석이 요거 2라고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는 얼마냐? 25분의 1이 최고차인 개수지. 25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25분의 b가 1이어야 되니까 b가 25가 돼야 되죠. 됐죠? 여기는 5분의 c가 10이 돼야 되죠. b가 5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야? 125에 우리 얼마 대입할 거라 그랬지? 55 대입할 거라 그랬지? 그럼 125에 여기다가 55 대입하면 55 대입하면 얼마야? 그렇죠. 10의 세제곱이야. 그렇게 만든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든 거야, 억지로. 자, 더하기 얼마야? 여기가 25죠?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10 곱하기 10 더하기 d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여기 자릿수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125, 10의 세제곱, 25 이렇게 되지. 괜찮냐? 여기까지. 자릿수는 이제 해야지. 근데 이건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뭘로? 답지풀이로. 이해됐죠? 답지풀이로 여기까지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10의 거듭제곱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맞나요? 하나 더 줄까? 아니야. 사탕 먹다가 이빨 썩겠냐? 자, 여기까지 어떻게든 끌고 온 거야. 됐죠? 그런데 야,
우리 얼마야? 55지 55. 55면 그냥 50의 거듭제곱도 웬만하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0의 거듭제곱, 50의 세제곱 정도도 그냥 금방 나와. 50의 4제곱까지도 금방 나와. 왜냐면 625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55의 세제곱 하는 게 좀 귀찮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대입해. 알았지? 55 3번 곱하고 금방 나와. 아니 여기 봐봐. 이거 생각보다 좋니? 아, 생각보다 좋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바로 딱딱딱딱 떠올라야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정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대입해. 55의 세제곱. 일단 답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문제는 맞춰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문제는 맞춰야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55다 라고 하고 여기가 저런 걸 구하면 대부분 다 연조립제법은 맞아. 알았지? 연조립제법 맞는데 55인데 내가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그냥 50의 거듭제곱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좀 더 심플해져. 그러면 50 더하기 5니까 55에서 5를 빼기만 하면 돼. 55가 x가 되고 빼기 5만 하면 된단 말이야. 55가 되고 빼기 5만 하면 되니까 누가 똑같냐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위로 가서 그냥 바로 여기서 F에 55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50의 세제곱이 되고 더하기 50의 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야? 2 곱하기 50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해서 55의 세제곱을 하고 55의 제곱을 한다면 55하고 67을 곱하기 살짝 애매하긴 한데 계산을 할 수 있다. 제발 다시 답은 낼 수 있어. 알았지? 답은 낼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50의 거듭제곱을 만들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려고 한지를 꼭 알아야 돼. 얘는 지금 뭘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거지 같은 식을 만든 거야? 10 만들려고. 10의 거듭제곱 만들려고. 근데 그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55를 딱 본 다음에 그냥 55? 그러면 50하고 5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50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55에서 5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55를 내가 x로 치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끝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도 엄청 어렵냐? 그렇지 않아. 얘가 얘야. 그렇잖아. 얘가 1, 2, 5니까. 1, 2, 5, 하나, 둘, 셋인가? 얘는 얼마야? 25, 하나, 둘인가? 얘는 얼마야? 100이고. 더하기 5야. 이게 얘야. 그쵸? 그러면 내가,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이럴 수 있잖아. 나 이거 저거 못 만들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봅시다. 정리 한번 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연조립제법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진짜 55 대입하고 있을 거지. 괜찮아. 맞추면 되지. 아니야, x-5. 왜냐면 50을 만들 거니까 55에서 5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5. 그러니까 딱 요 식인 거지, 그냥. 이거는 딱 50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x를 55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x를 55라고 생각하면, x가 55이긴 한데, 내가 50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식이야. 똑같은 식인 거지. 그냥 뭐 한 59 나와도 59는 너무 심한가? 이거 쓰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잘 못할 겁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와, 벌써 36분이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 팍. 힘들어.
자, 봐봐. 143번이야. 143번 보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냥 의식적으로 차수 먼저 결정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다항식이잖아. 근데 F에 2 물어봤잖아. 다항식인데 F에 2를 물어봤단 말이야. 뭔 뜻이야? fx 알아야 되는 뜻이야. 그럼 fx가 몇 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차야, 2차야, 3차야, 4차야. 그래야 내가 미지수 몇 개인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차수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f의 x의 제곱이잖아. 이게 fx를 우리가 보통은 ax의 n제곱으로 놓기 때문에 f의 x의 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x의 2n 제곱이 돼. 근데 왜 뒤에 건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차수는 얘가 결정하니까. 알았죠? 얘는 결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만 쓴 거야. 좌변은 2n 차야. 2n 차야. 좌변이 2n 차야. 자, 우변 한번 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n 플러스 2차야. 우변이 n 플러스 2차야. 근데 얘가 3차야. 최고차가 안 맞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겁니다.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2n이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그래서 n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네, 2차입니다. 네, n이 2입니다. 2. 그래서 fx가 요 녀석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은 fx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 미지수 3개 구해야 되니까 식이 3개 있던지 개수 비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잘하는 걸로 하면 돼. 잘하는 걸로 하면 돼. 여기다 내가 적어놨지? 이건 해설은 개수 비교. 해설은 개수 비교.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해설은 어떻게 돼 있다고? 개수 비교. 무슨 뜻이야? 해설은 개수 비교니까 개수 비교란 말은 그냥 여기다 때려 넣겠다는 소리야. 이 식에다가 빵 그대로 넣어버리겠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 x의 제곱 더하기 x가 들어가고 x의 제곱 더하기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옆에 왼쪽 식과 오른쪽 식 같게끔 하겠다는 게 개수 비교야. 그러면 되게 단순한 노가다지.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나중에 해설이 있을 테니까 문제 다시 풀어보실 때 항상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뭘로 해봐야 되겠냐? 수치 대입도 되냐? 수치 대입은 된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알았죠?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수치 대입을 할지 개수 비교를 할지 모르잖아. 그 순간순간에. 물론 본인들이 편한 게 있어. 딱 보자마자 저는 그냥 무조건 때려 넣어가지고 맞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숫자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개인 취향이야. 알았죠? 누가 더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 개수 비교 하더라도 막 엄청 쉽진 않아. 저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다 쉽지 않죠? 그럼 수치 대입이 쉽냐? 사실 그것도 그렇진 않아. 일단은 대입할 수 있는 게 x에다 0을 대입해.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이 수치 대입할 때 한두 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게 문제야.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할까 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x에다 0을 대입할까? 0, 0, 0, 0, 0, 0, 0 하면 f의 0이 얼마가 되냐면 1이야. 그래서 c가 결정된 거야. 이에 의해서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괜찮지? 잠깐 어디 앉아 알지? 여기다 0 넣은 거야. 0, 0, 0 사라져. 0 사라져. 1 하나 남아. f의 0은 1이야.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당연히는 아닌데 그 다음에 넣어볼 만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 넣냐면 여기다가 0 넣고 마이너스 1이면 다 0이니까 일단 간단한 거 넣겠지. 설마 막 20 이런 거 넣진 않을 거 아니야. 30 이런 거 넣어보고 막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간단한 거 넣어보겠지. 그러면 좌변이 f의 0이 되고 우변이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암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에다가 저 얼마니? 마이너스 1에다가 3, 4, 2
곱하기 2 같은데 그 다음 플러스 틀린 말에 f의 0이 얼마냐면 1이야. 그래서 1이 되고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 2가 됩니다. 산수 틀렸냐? 틀렸으면 말하시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갑니다. 맞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해. 여기까지 무난해. 그러면 내가 이제 f의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때가 살짝 애매해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설마 수치 대입으로 끌고 온 아이면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식 간단하게 한 다음에 와 계수 비교해야지 다시 절로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긴 할 거야.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와 이제 모르겠다고 이렇게 수치 대입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간단한 걸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1 정도만 넣어. 알았죠? 왜냐면 0 넣었지? 마이너스 1 대입했지?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그 다음이 1인 거지. x에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안 될 거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f(a)는 얼마냐면 우리 1 넣었죠? f(1) 그 다음에 더하기 1 들어가니까 6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f(a)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1은 f(1) 대입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끝입니다. 연립방정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2 이렇게 두 개 연방하면 됩니다. 막판에 엄청 깔끔하지는 않아서 살짝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확인해. 해설은 뭘로 했다고? 계수비교. 그래서 나는 계수비교가 좋은지 수치 대입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다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치 대입은 숫자를 적절하게 잘 대입해야 되는데 세 번째 대입하는 게 항상 애매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줘. 알았죠? 와, 목이 가. 잠깐만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됐죠? 산수 틀린 거 있으면 말해라. 3a 더하기 b는 7 맞아. 됐어. 다 풀어봐. 알았지? 야, 나도 다 푸는데. 그렇지. 이렇게 물론 고정이 한번 풀면 그래서 처음 풀 때 잘해야 돼. 처음 풀 때.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라. 내가 지금 풀 거 아니야 처음에. 뭐 어느 순간에 풀었겠지. 뭐 겨울방에 풀었을 수도 있고 작년에 푼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처음 푼 게 엄청 중요해.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부교재는 우리는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그걸 자꾸 활용을 한단 말이야. 난 활용할 수가 있겠지. 나는 이렇게 책 만들 때도 다 번호 다 따서 가니까. 그래서 처음 풀 때 조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시죠. 넘어갑시다. 144. 이게 뭐더라? 와, 우리 해설은 계수 비교 겁나 좋아요. 알았죠? 우리 해설은 계수 비교 엄청 좋아해. 144번입니다. 아, 144번입니다. 아, 내가 근데 이게 니들이 할 수 있을까? 안 되던가? 잠깐만. 안 되던가? 한 번만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선은 144번입니다. 당연히 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하면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게끔 출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3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뭐 그냥 3개 정도? 3개 정도 미지수가 있구나. 내가 그 3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이거죠. px가 x의 세제곱이야. 싹 이렇게. 그 다음에 가 조건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보통 p2는 마이너스 9야 이렇게 쓸 테고 나 조건을 보면 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데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px를 좀 완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죠. 해설풀이야 알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p x분의 1이 들어갑니다. x분의 1이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이렇게 되고 x의 제곱분의 b 더하기 x의 뭘 틀렸니? 뭐 틀렸지? 이거지? 세제곱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상한데? A가 나 바보냐? 미안하다. 잠이 덜 깼나봐. 얘 때문에 그래. 정신 차려! 아, 야, 괜히 소리 질렀다. 젠장. 내 목이 가버렸다. 잠깐만. 아침에 너무 소리 지르나봐, 나 지금. 아니, 지금 기침을 한 번 하면 막 계속 해가지고. 조절 잘해야 돼. 자, 해봅시다. x분의 1 들어갑니다. 이게 x의 세제곱분의 1이죠? 진짜 미쳤나 보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얘 얼마냐? x의 제곱분의 a가 되고 x분의 b가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얼마를 곱하냐면 x의 세제곱을 곱하니까 x의 세제곱 p x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c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역수가 들어가면 그 역수가 근이랑 이렇게 계수가 서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 앞뒤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같된다 요 말이야.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둘이 같된다 이 말이야. 맞죠? 얘 둘이 지금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같다라고 하면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 맞죠? 지금 나 틀린 거 아니지? 1이 C고 A하고 B가 같네. 그냥 A하고 B가 같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가를 쓰지 않았거든. 가를 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하죠. P에 X라고 하는 애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C가 얼마였어? 1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P2 대입하면 되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8 더하기 4A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끝입니다. 마무리됐죠?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얘는 개 쉬워요. 이게 왜 스텝 3지?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이해됐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거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P에 마이너스 2니까 결국 P 마이너스 2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엄청 쉽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됐냐? 안 해도 되지? 계산까지 해줘야 되냐? 마이너스 C8 A가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게 어렵냐?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더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선생님 저 어떻게든 이 수치 대입으로 풀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이게 편해. 알았지? 근데 그 문제마다 다른데 선생님 저는 진짜 그냥 참고만 해. 알았지? 참고를 뭐라고 하냐? CF 참고만 해. 저렇게도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치? 머릿속에 담아두지는 말고. 근데 눈은 말똥말똥하게 뜨고 제발 얘들아 제발. 자 봐. 이런 거 쓸 때요. 이런 거 쓸 때 그 P2가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이렇게 써도 돼. P X 플러스 9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X의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죠? 어차피 여기다 2 대입하면 P2는 마이너스 9다.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식에다가 여기다가 설마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사람은 없겠지? 아니 1 대입하는 사람 없겠지? 왜냐면 P의 1은 P의 1인데 그걸로 식을 못 만든데 이러면 안 된다 소리야. 그렇지?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겠냐? 한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겠죠. 저기다가 여기서 식을 만들어내야 돼. 왜냐면 이게 관계식이니까.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P의 마이너스 1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1이 돼. P의 마이너스 1이 0이네. 이렇게. 알았죠? P의 마이너스 1이 0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pn-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식이 없거든. 알았죠? 여기서 봐봐. 내가 항상 수치 대입은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숫자를 하나 더 넣어서 샥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탁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게 x에다 2 대입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3 대입하면 더 커지잖아. 근데 2 대입하면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엄청 귀찮아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치 대입보다는 개수비가 편하구나. 어디까지는 편하게 나오는데 얘까지는 개 간편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가 조금 귀찮기 때문에 뭐가 더 편할 것 같다? 개수비가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0 대입하면 분모 0 돼 있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라고 돼 있어. 나도 0을 대고 놓고 싶지. 제일 간단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괜찮냐? 두 개의 식이 왜 같냐고. 여기 상등식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방정식이 아니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여기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이 녀석하고 이 위에 있는 식이 같아야지. 이게 두 개가. 두 개 항상 같아야 됩니다. 항등식이라서. 이거 항등식입니다. 여기 모든 실수니까 항등식이죠. 0 빼고 모두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두 식이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리냐? 잠깐 쉬었다 해야 되냐? 하나만 더 하고 쉬면 안 되냐?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 되겠다. 개이 쉬워. 개이 쉬워. 자, 개이 쉬워서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정신 차려봐. 힘들지? 이 시간이. 자, 145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5번. 야, 잘 봐. 항상 너희들 이거 처음에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럼 그냥 내비둬. 너희들도 자연스러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봤는데, 이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이거 무조건 아이디어 없으면 못 풀어. 그런 거에다 체크해놔야 돼. 아니면 메모해놓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보면 내가 풀다가 그냥 뜨뜨뜨뜨 이렇게 그냥 그대로 풀잖아. 개수 비교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러우면 웬만하면 다 자연스러워. 그러면 너희들이 스텝 3 풀면서 개 짜증나게 하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안 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인 거니까 그런 것들에다 체크를 해놓으면 돼.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 이게 고쟁이를 편집한 사람도 막 다 개 어렵거나 다 쉽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난이도의 편차가 엄청 심해.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 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두 번째 볼 때 좀 무난하지. 얘는 워낙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한 건 뭐야? 이 책 저 책에 많다는 뜻이야. 설마 쫄고 있으면 안 돼. 그 풀이가 그냥 바로 알아야 돼. 뭐냐? 3의 n제곱에 x-3이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바로 x에다가 3을 대입하죠. 3을 대입하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3의 n제곱에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고 0이 됩니다.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n제곱에, 잘 보시면 여기 한 번만 볼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 x-3이 있죠? x-3에다가 x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마 3, a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하면 얘가 되고 둘이 더하면 쟤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x-3으로 묶어요. x-3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x-3 하나 있고 몫이 qx가 있고 얘가 3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x의 n제곱이고 아니다. 쏘리. x-3이 있고 x-3이 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둘이 같아야 됩니다. 항등식이니까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이 있고 x 더하기 a 더하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3에다가 qx에다가 플러스 3의 n제곱이 있습니다. 따라서 3을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
3의 n제곱에다가 6 더하기 a가 있고 그게 3의 n제곱만 남습니다. 6 더하기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가 되죠.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a와 b를 다 구해낸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데 워낙 많이 해서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루틴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저런 거 풀 때 야, 씨 이렇게 풀면 3초면 풀어. 두라야. 알았지? 절대 그렇게 있는데 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이게 쉽지 않아. 알았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있긴 해. 이렇게 이제 원래 이게 정석이 알았지? 그냥 이렇게 딱 숫자면 여기다 딱 해서는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야. 딱 이렇게. 근데 선생님 어차피 x-3이 다 양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모든 항에 x-3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3, x-3, x-3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왼쪽 식을 바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x-3 그냥 이렇게 바로. 여기 좌변을 바로 x-3 쓴 다음에 저기 상수항이 b인 거 보니까 x 더하기 3분의 x 빼기 3분의 b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b를 더하면 그게 a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수의 합이 a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식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다 이제 3 곱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는 3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계식은 똑같죠? 이 녀석 관계식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b가 바로 나와. 왜냐면 이제 이거 하면 인수분해인데 너희들이 한번 거쳐야 되잖아. 내 x에다 3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인수분해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3분의 b를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진 않아. 어차피 그거나 저거나 근치.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혹시 노란색도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노란색으로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잠깐 쉬었다가 그 14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